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차기 대선 주자들의 연금 정책 공약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르신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기초연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대 대선마다 약 10만원씩 인상되어 왔던 기초연금,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과연 얼마까지 인상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기초연금 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올해로 시행 11주년을 맞이한 중요한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노년 생활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특히 보험료 납부 이력 없이도 일정한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시행 이후 노인 빈곤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만약 기초연금이 없었다면 노인 빈곤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을까요? 기초연금의 시작은 2008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입니다. 당시에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께 매월 1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정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면서 금액만 2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약속했던 전면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10만원 인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공약했지만, 안타깝게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공약 이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정권 교체기마다 인상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여러 후보들은 연금 복지에 대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 대체율 조정과 같은 방식의 개혁보다는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혁하여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선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막대한 노인 표심을 의식하여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기초연금을 확대할 경우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다른 중요한 복지 제도들과의 형평성 문제, 나아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방식의 기초연금 인상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려운 노인들의 노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지만, 국민연금의 평균 급여액이 65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의 과도한 인상은 공적연금의 또 다른 축인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며 어려운 계층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자는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기초연금의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를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는 민주당이 이번 초기 대선에서는 과연 어떤 공약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기초연금 인상 외에 어떤 연금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난 대선 과정을 되짚어보면 윤석열 후보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더불어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의 미세 조정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이재명 후보는 부부감액제도의 폐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그토록 염원하시는 기초연금의 보편지급, 즉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재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이 노인 빈곤율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전면 지급에 대해 연금 재정 악화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독일의 경우 보험료의 30%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연금 지출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매년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의 현실, 즉 국민용돈이라고 불릴 정도로 낮은 국민연금 수급액 때문입니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노인 빈곤 문제가 덜 심각한 이유는 공적연금 제도가 이미 100년 전부터 도입되어 대다수의 노인들이 충분한 연금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처음 시행되어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률이 38.3%에 불과하며 평균 수급액도 월 65만원 정도에 그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평균 수급액이 65만원이라고 하지만 절반 이상의 수급자가 월 4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국민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온전히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국민용돈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비효율성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70%와 받지 못하는 30%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소득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복잡하게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시군구의 행정복지센터, 국세청,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수많은 기관의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심사 업무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불만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현행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의 불평등성입니다. 현재의 기초연금 수급 작용 기준은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 364만 8천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 소유자는 시가 대신 공시가를 기준으로 적용받아 실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소득이 평가되는 혜택을 누립니다. 심지어 전년도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본공제 효과까지 발생합니다. 또한 노후를 위해 상가나 오피스텔 등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상당한 필요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일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근로소득에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젊어서부터 성실하게 저축한 금융자산, 즉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에는 기본공제가 고작 2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넓은 범위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왜 유독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박한 공제를 적용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연금소득의 경우는 더욱 불리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연금소득에는 기본적인 공제 자체가 없습니다. 심지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의 절반까지 감액하는 것은 명백한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똑같은 가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일반 재산인지 금융자산인지 연금소득인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 대선 과정을 통해 꾸준히 인상되어 온 기초연금의 추이와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4가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어르신들의 더 나은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차단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 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였습니다.